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1년 5월 10일 새벽 5시 40분입니다.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만 4년이 되는 날입니다. 그리고 그가 청와대를 물러나게 되는 날까지는 365일 남았습니다. 또 내년 2020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, 역사의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날까지는 10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지난 4년은 악몽의 시간이었습니다. 그러나 앞으로 1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악몽의 나날들이 될 것입니다.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공격하는데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행사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.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365일이 그날 그 나날들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과천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. 오늘 보도된 여론조사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 여론조사는 머니투데이, 더300, 미래한국연구소가 공동으로 PNR, 주식회사 피플 네트워크스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. 여기 보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기 대선 후보자로서 지지율이 34.3%,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.7%, 그 차이는 9.6%포인트 차이로 나타나 있습니다. 1,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. 이재명 씨가 대학 안 간 젊은이들에게 여행 비용으로 1,000만 원씩 제공해 주자는 아이디어까지 내는 등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 조사상에서는 잘 안 된다. 특히 20대에서는 아주 크게 밀리고 있다. 40대에서만 이기고 있다 하는 이런 통계입니다. 3등은 이낙연 12.5%, 홍준표 무소속 의원 7.3%, 안철수 국민의당 4.0%입니다. 윤 전 총장은 연고가 있는 대전, 세종, 충남, 북쪽, 충청권에서 41%, 대구, 경북에서 40.3%, 부산, 울산, 경남에서 40.3%의 지지를 받았습니다. 이 충청권과 이 부산, 대구를 비롯한 이 경상권이 손을 잡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인구 구조상으로는 약 50%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됩니다. 그리고 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론 구조가. 그럼 보수 중도를 합치면은 약 한 60% 됩니다. 이 저력이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론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즉흥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. 구조가 가지고 있으면 잘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. 중도 보수를 아우르고 호남을 뺀 전 지역을 아울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게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. 특히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30.8%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 반 정도인 16.8%라는 게 아주 충격적입니다. 20대의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을 알 수 있게 합니다. 60세 이상에서는 윤 전 총장이 46.5%나 되네요. 압도적입니다. 그러나 40대에서는 41.8%의 지지를 얻은 이재명 씨에게 밀리고 있습니다. 윤 전 총장은 21.2%였습니다.
그리고 이 조사에서 하나 또 흥미로운 것은 이 국민의 힘이 홍준표 의원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물었더니 국민의힘 지지층의 65%가 복당을 해야 된다. 복당을 시켜야 된다. 복당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. 64.7%가 복당 찬성, 반대는 26.5%, 잘 모르겠다 8.8%입니다.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렇고 전국 그러니까 전 응답자로 넓히면은 47%가 복당 찬성, 34.9%는 반대,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국민의힘 당원,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. 그러나 일단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65%가 복당 찬성, 그 반 정도인 26.5%만이 복당 반대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복당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거부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. 저도. 다만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당직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종합해 본 의견은 우선 반대 의견은 찬성 반대 중에서 반대 의견은 이 홍준표 씨의 노선이라든지 홍준표 씨의 무슨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문제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. 대부분 다 홍준표 씨가 너무 뭐 안한무인이라든지 말을 거칠게 한다든지 이게 복당 반대의 대부분의 이유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. 홍준표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못한 거 있느냐? 그러면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였지 않느냐? 그때 득표율이 2등이었다. 또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굉장히 큰 일을 하나 했다. 즉 2018년에 이 정권이 그때 뭘 했는지 아십니까?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는데 사회주의적 개헌안을 냈어요. 그런데 이걸 당시에 이 개헌 저지선을 가지고 있었던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씨 중심으로 단계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저지를 하고 말았습니다. 만약 심의나 표결에 참여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으면 제명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. 간단하게 저지를 한 거, 이거 큰 것 아닙니까? 그런데 계속 한다는 이야기가 사적인 감정.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수준이, 특히 그 초선 의원이라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. 초선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, 아니, 초선 의원들이야, 이 홍준표 씨하고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? 왜냐하면 홍준표 씨는 지난 1년 동안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니고 무소속이었습니다. 이분이 공천에서 배제된 것부터가 문제죠. 황교안 대표가 자신과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을 자른 것 아닙니까? 무슨 그때 홍준표 씨에 관계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?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또 더구나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겼습니다. 이분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죠. 그래서 빅텐트라고 하면서 아니 안철수 씨 그리고 윤석열을 받아들이면서 전 대표 아니 전 대통령 후보를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그 정체성, 정당성, 정통성의 근거를 스스로 허무는 겁니다. 자기 부정입니다. 이거는 자기 부정입니다. 빨리 안철수보다 먼저 홍준표의 복당을 이걸 허용하는 것도 아니죠. 당연히 권리죠. 이것은 또 전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의리 없이 행동하는 의리가 없다는 것은 논리도 없는 겁니다. 당당하게 홍준표는 이 공산주의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권력형 부패자라든지 이 정도로 무슨 근거를 대하면서 복당 반대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. 간단하게 하면
기분이 나쁘다. 아니, 기분 가지고 정치를 합니까? 이게 무슨 국민의힘이 동창회입니까? 국민의힘이 사교 클럽입니까? 이 험악한 좌익 세력과 싸워가지고 지금 정권을 되찾아야 할 입장인데 힘에 부치는데 한 사람도 지금 아쉬운 판에 지금 이 정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고 국정에 관한 한 가장 실무적인 지식이 많은 또 권력 의지뿐만 아니라 투지가 대단한 홍준표 의원 더구나 지금 현재로는 국민의힘 소속 그 어느 국회의원보다도 대선 선호도가 높은 이번 조사에서 나온 높은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거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당을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아침부터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